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로 바꾸려는 기류가 분명히 보이죠. 네.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흠이 많은 후보, 불안한 후보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네.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흠이 많은 후보, 불안한 후보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결단을 해야겠다. 매일매일 자신의 권력욕의 본능을 숨기지 않고 권력 본색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그에 지치지 않는 꾸준한 네거티브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쯤 되면 대단하다고 칭찬을 한번 해드려야겠죠.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이익만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쯤이야 경선 중이니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분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듯한데요. 대선 경쟁력이 아니라 과거 본인이 했던 일이 속속 드러나며 그게 발목을 잡게 생겼습니다. 본선은 고사하고 경선조차 통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언론 나름의 의문이 있기에 네. 그렇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이 일부러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규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언론이 해야 되겠죠. 본선까지도 이어질 이슈라고 보시나요? 이 보도와 진실 규명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납득될 만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바람에 비유하자면 봄바람 같은 겁니다. 그런데 네. 봄바람이 싫다고 그걸 피하다가 정말로 겨울바람을 만나면 어떡할 것인가. 네. 그런 고민들을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는 18일 JT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언론은 나름의 의문이 있어 줄기차게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고발을 검토 중인 이재명 지사 측을 비판한 건데요. 대장동 개발을 특혜 의혹으로 보도한 조선일보에 이재명 죽이기라며 경선과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이 후보와 전혀 다른 인식인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래야 자신이 대선에 나가게 되니 말이죠. 이 전 대표는 본선 검증을 겨울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검증은 봄바람이며 본선은 겨울바람처럼 혹독하다는 거죠. 이런 흠 많고 불안한 후보가 그 혹독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는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는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는 이 지사 측의 불안한 후보론으로 파고든 건데요.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에 당원과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거티브에 대한 비판을 받고도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끝없는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 안 되는 거죠. 국힘당 대선 경선 주자 윤석열 후보의 코로나 방역 위반 정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을 순회 중인 윤 후보는 영덕과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 순회 방문에 나섰는데요. 지난 17일 구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가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욕설 세례를 받은 윤 후보는 포항에서는 지지자들이 둘러싸고 환호하자 마스크까지 벗어제끼고 만세를 하면서 밀착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은 내팽개 쳐졌는데요. 무법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수호했다던
검찰청장 출신의 후보인데요. 아나 무인인 거죠.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국위를 선양한 BTS 멤버 등 10여 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한 것을 두고서도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 차원이더라도 10여 명이 모여 식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문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연일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인 건 알겠지만 또 같은 짓을 대놓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포항에서의 지지자들의 환영은 물론 몸싸움이 벌어진 구미에서의 항의 시위 등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는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는 아예 실종되고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윤 후보는 자신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 방문에서도 캠프 관계자와 동문회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몰려다니면서 방역 위반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윤 후보는 입당 인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힘당 사무처 보좌진 협의회를 찾아가 인사한 뒤 의원회관 내 국힘당 소속 의원실 103곳을 모두 당일치기로 순회 방문하면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해 일부 직원이 확진받는 등 국회 방역마저 뚫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날도 포항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유튜브들과 지지자들이 몰려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윤 후보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고발한다고 SNS 등을 통해 사진 인증샷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는 몸싸움이 벌어진 구미에서의 격렬한 시위나 지지자들의 포항에서의 환영, 어디에서도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는 전무했는데요. 윤 후보 캠프 차원의 조직적인 동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캠프에 속한 지역 인사들이 문자와 SNS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 시민들은 지난번 민주당 충청 지역 경선 때 일부 후보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해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도 윤 후보에게는 별다른 반면교사가 되지 못한 것이냐고 지적했는데요. 윤 후보가 상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막상 자신의 표를 위해서는 법도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내로남불의 선택적 법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일부 죽도시장 상인들과 포항 시민들은 아무리 선거라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쉽게 어기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그러면서 각 정당이나 후보 캠프에서도 방역 지침 준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고 정부도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라도 해 자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박한 캐릭터 윤석열.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이 진리이고 법치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무법자 캐릭터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거세한 암기만을 잘해 출세한 암기충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좀먹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겁니다.